나는 청운종 형발대에 무릎을 꿇었다.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과거에 나를 이사매라 부르던 자들이 지금은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다. 현기 도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수염을 만지며 눈을 감고 있다. 대의를 위해 친족을 죽일 기세다. 윤소야, 내 사내 백년은 성고를 다쳤다. 너는 사내의 언니이니 뼈 한 조각을 내주는 것이 너의 복이니라. 나는 피 섞인 침을 내뱉었다. 그 잘난 복 너나 다 가져가라. 구현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장검을 높이 치켜들고서 기자를 10년이나 진심으로 대했다. 그녀를 위해 빨래하고 탕을 끓이며 원망 한 번 한 적 없는데 100년이 오름 한 번 터뜨리자 그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댔다. 은소, 적당히 고집 부려라. 구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짜증으로 가득하다. 떼쓰는 어린아이를 보듯했다. 고작 뼈 한 조각일 뿐이다. 성골을 잠시 잃는다고 수련의 길이 끊기겠느냐? 너는 몸이 튼튼하니 며칠 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났다. 구원, 머릿속에 100년의 발씻은 물만 찾느냐? 구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날귀를 못 빨아먹는군. 장검이 되리쳐졌다. 절망이 가슴 속으로 밀려왔다. 빙의한 지 어느덧 10년. 성실하게 사회 노릇을 했는데 결국 아이템이나 주는 NPC라니. 바로 그때 머릿속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지름 용호천 시스템 활성화 성공. 10년 늦은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숙주의 XX 염색체 이상 감지. 성별은 여성. 망했다. 큰일이야. 남성향. 용호천 시스템이 여성화 악역에게 연결됐다. 숙주 결합 중. 오류 발생. 오류 발생. 나는 생각으로 물었다. 이봐. 너는 누구냐? 시스템이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다. 치댄 남성향 소설. 번호 9527번입니다. 대상을 잘못 골랐네요. 연결을 해제할까요? 검끝이 이미 목을 겨누고 있다. 나는 급히 소리쳤다. 해제는 무슨? 당장 살려내. 신입 패키지 강제 발송. 체험판 아이템과 신목이 허황공했듯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구현의 검이 내 목에 닿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다. 강한 기류가 휘몰아치며 그를 5m 밖으로 날려버렸다. 사방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몸을 묶던 밧줄이 끊어졌다. 손바닥에 황금빛 대검이 나타났다. 무게가 천큰에 달하지만 나는 오히려 평온해졌다. 나는 목을 가볍게 풀었다. 뼈소리가 우드득 났다. 시스템이 휘파람을 불었다. 성별은 맞지 않지만 이 도끼는 우리 시스템과 맞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사이다다.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한다. 가난한 소녀들 얕보지 마라. 이곳을 싹 쓸어버려라. 구현이 얼굴을 감싸며 일어났다. 얼굴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은소, 내가 감히 반항을 해? 대체 무슨 사수를 부린 거냐? 나는 검을 들고 다가갔다. 사술은 개분, 뺨을 갈겼다. 영역의 파동조차 없었다. 오직 순수한 육체의 힘이었다. 구현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사람들 사이로 처박혔고 주변 제자들까지 쓰러뜨렸다. 단상 위에 있던 현기, 도사는 더 참지 못했다. 그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배은망덕한 거, 금단기에 압박이 쏟아져 내렸다. 평소에 나였다며 진짜 무릎을 꿇었겠지만 지금은 몸속에 불꽃이 타오른다. 그 압박은 내 몸에 닿아도 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했다. 적의 감지됨, 패시브 스킬 발동, 금단기 숙주를 상대로 도적, 일시적으로 원형기로 상승, 일격의 위력. 나는 씩 웃으며 황금검을 치켜들었다. 스승을 향해 검을 내리쳤다. 영감님, 꼴 보기 싫군요. 황금빛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형벌대가 단번에 두 동강 났다. 현기 도사는 비명도 못 지르고 보호막이 종리장처럼 찢겼다. 그는 멀리 튕겨나가더니 정각의 형탄에 처박혔다.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는 잔의 한가운데 섰다.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봤다. 마지막은 안색이 창백한 100년이었다. 100년 3회. 이제 빚을 갚을 시간이다. 100년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녀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언니, 마공에 빠진 거야? 스승님을 죽이다니. 대사형까지 죽였어. 나는 검을 들고 전진했다. 발을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닥에 돌판이 박살났다. 헛소리 집어치워.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릴 때 너는 어디서 뭐 했지? 옆에서 가짜 눈물이나 닦으며 속으로는 내가 당장 죽기를 바랐잖아. 아니야. 100년이 비명을 질렀다. 장모님들, 어서 저 마두를 죽여주세요. 남은 장모들이 엎질러 달려들었다. 각종 법보들이 하늘을 뒤덮었다. 연기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나는 시스템에 싸울 수 있냐 물었다. 시스템이 비웃음을 흘렸다. 이런 하급 수련자들은 겁낼 것 없다. 인벤토리를 열어라. 검은색 종 벽보를 던져라.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손에 작은 검은 종이 나타났다.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파의 벽보가 아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서훈종. 과거 마제의 보물이다. 나는 종을 공중으로 던졌다. 종이 순식간에 거대해졌다. 하늘을 다 가릴 정도였다. 공포스러운 흡입력이 뿜어져 나왔다. 달려오던 장로들이 벽보와 함께 종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명은 종 안에서 일그러졌고 뼈가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다. 울부짖으며 산 아래로 도망쳤다. 다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100년의 목숨은 받아야겠다. 종을 100년에게 조준했다. 흡수해라. 100년의 몸에서 하얀 빛이 났다. 옥대 하나가 깨지더니 서훈종의 흡입력을 겨우 막아냈다. 그녀는 전송부를 찢으며 소리쳤다. 능소, 반드시 복수하러 돌아오겠다. 그녀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말 빨리도 도망가는군. 이게 여주인공의 운명인가? 그냥 도망가게 둬. 시스템이 무심하게 말했다. 주인공을 위한 디딤돌들은 몇 번은 도망쳐야 제맛이지. 살찌워 놓은 다음에 잡아야 성취감이 있는 법이다. 종을 거두려던 그때 무시무시한 기운이 압박해왔다. 영혼이 떨릴 정도의 외압감이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거대한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고 그대로 내리눌렀다. 경고, 경고. 화신기 대능의 등장 감지. 숙주 생중률 0.001%.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바닥이 닿기도 전에 전신의 뼈가 부서질 것 같았다. 서훈중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작게 변하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푸른 옷을 입은 자가 나타났다.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고 외모는 수려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옆에는 백년이 서 있었다. 무견 존자님, 바로 저 자예요. 백년이 나를 가리켰다. 눈에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다. 저자가 청운종을 몰살하고 스승님까지 사악한 기운으로 죽였어. 무견이 나를 무심하게 쳐다봤다.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누가 감히 그를 막으랴. 그가 손가락을 살짝 튕겼다. 강한 기운이 나를 향해 쇄도했다. 전신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시스템, 살려줘. 상대가 너무 강하다. 귀서단이라는 가사약을 써라.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대출 모드 가동. 숙주, 입 벌려요. 검은 야갈이 입안에 나타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삼켰다. 그 순간 기운이 가슴을 관통했다.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덮쳤고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노견의 목소리, 하찮은 거. 그리고 백년의 웃음소리. 언니, 다음 생에 내 거 뺏지 마. 난장강에서 깨어났다. 주변은 부패한 시체와 시끄러운 까마귀뿐. 가슴의 혈흔은 이미 다 아물었지만 공력은 연기 일성으로 떨어졌다. 수정되기단 효과가 끝났다. 현재 부채의 10만 포인트. 이를 이자는 5포인트.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다. 강도가 따로 없군. 난 정직한 시스템이다. 안 뱉고 등 7분 시체 더미를 기어나왔다. 이비즈는 똑똑히 기억하마. 100년, 무견, 너희들 두고 보자. 시스템이 방향을 안내한다. 근처에 발견되지 않은 상고 동부가 있다. 만신창이 몸으로 산 3개를 넘었다. 마침내 숨겨진 동굴을 찾아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다. 바닥엔 영석이 쌓여있고 영초는 영롱한 빛을 낸다. 연기가 액체가 되어 흐르는 시내까지 남평세계의 기현이 이리도 풍부하다니. 자원 감지, 회수 모드 가동. 난 굶주린 호랑이처럼 달려들었다. 이 잡초도 회수하고 이 돌멩이도 회수. 이 영액은 통에 다 나갈 수 없나. 동굴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 땅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았고 천장에 양양주까지 모조리 떼어냈다. 포인트로 환전하니 빚을 다 갚고도 꽤 많이 남았다. 경지도 한 하루가 다르게 올라 춥기 대원만에 도달했다. 이런 수련 속도라면 청운종 옛 동문들이 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시스템이 툰천마공을 교환해 주었다. 이름만 들어도 정도는 아니다. 정도 공법은 너무 느리고 답답할 뿐이다. 진정한 강자라면 이런 걸 익혀야지. 천지만물 무엇이든 흡수한다. 수련의 정진하니 몸 안에 블랙홀이 생긴 듯하다. 모든 에너지를 집어삼킨다. 동굴을 나와 증주 제1문파 태일문으로 향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안전한 법. 게다가 태일문은 자원도 풍부해. 수련하기 딱 좋다. 태일문의 정문 앞 입문하려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변장 마스크를 구매해 평범한 청년으로 인파에 속였다. 내 차례가 되자 심사장모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름은 능패천입니다. 시스템이 억지로 지어준 이름이다. 운이 좋은 이름이라나. 춥기 대원만의 기운을 뿜어냈다. 장로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20살의 춥기 대원만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다. 시선이 엇갈렸다. 천재다. 절세 천재야. 장로가 수염을 떨며 흥분했다. 어서 장모님께 모셔라.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대전에 들었다. 대전의 장모님이 몸을 돌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얼굴은 가루가 된다 해도 기억한다. 모녀아, 내 가슴을 뚫었던 화신기의 대능. 그가 태일문의 장모님이었다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시스템이 진정하라고 달랜다. 이 마스크는 시스템 제품이다. 화신기라도 절대 못 알아본다. 내가 나대지만 않는다면 널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무견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여전히 오만하고 냉담한 모습이다. 은패천, 제자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다. 재능이 제법 괜찮구나. 내 문화의 기명 제자가 되겠느냐. 속으로 비웃어 주었다. 내 밑으로 들어가는 게 딱이지. 나중에 뒤통수 치기 좋으니까 바라던 바입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누군가 나왔다. 눈처럼 하얀 옷에 선기가 넘치는 모습. 스승님, 이분이 새 사제인가요? 100년이다. 그녀도 태을문에 있나. 게다가 보아하니 이미 무견의 친전 제자다. 정말 악연이 따로 없군.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원수놈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네. 그렇게 태일문의 자리를 잡았다. 비록 기명 제자였지만 뛰어난 재능 덕분에 대접은 홀령했다. 하지만 내 목적은 따로 있다. 난 사고를 치러 온 거니까. 낮에는 성실한 제자 노릇을 했다. 예의 바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밤이 되면 거처를 몰래 빠져나갔다. 시스템의 보물 탐지 레이더로 태일문 뒷산에서 보물을 캤다. 태일문의 저력은 대단했다. 떡 밑에 진귀한 보물이 가득했다. 몰래 탕구를 하나 팠다. 영맥의 핵심까지 이어지는 굴은 매일 밤 영맥의 힘을 흡수했다. 포인트도 덩달아 쑥쑥 올랐다. 5,000포인트 획득, 10,000포인트 획득. 포인트가 생기자 시스템 상점에서 마구 쇼핑했다. 10배 수량카드, 단약과 자동 사냥까지 다 있다. 경지는 축기계로 숨기고 있지만 실전 능력은 이미 동급을 넘어 상급자도 이길 정도다. 100년은 태일문에서 승승장구했다. 그 가련해 보이는 모습에 남제자들이 때로 홀려 있었다. 다들 그녀를 태일선자라 불렀다. 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저 가식 덩어리일 뿐인데 내가 너무 눈에 띄었나 보다. 그녀의 인기를 가로챘더니 날 점점 눈악가시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금단기 사형 둘을 데리고 찾아왔다. 바로 처음에 봤던 그 장면이다. 내 상품 영석을 본 100년의 눈에 탐욕이 스쳤다.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을 못 뗀다. 태일문이 부유하다 해도 평제자는 한 달에 중품 영석 2개뿐, 상품 영석 하나면 1년치 봉급이다. 김사제,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00년이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재물은 숨겨야 하는 법이야. 도둑이라도 맞을까봐 그래. 영석은 내가 보관해줄게. 웃음이 났다. 사저 참 친절하시네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누가 내 돈을 뺏으려 하면 그 집안을 몰살하고 싶거든요. 살기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 100년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다. 뭔가가 떠오른 모양이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니? 가슴이 철렁했다. 여자의 직감이 이렇게 날카롭다니. 얼른 어수룩한 표정으로 바꿨다.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농담도 참. 전 시골에서 돼지나 치던 놈입니다. 제가 어찌 선자님을 뵙겠습니까? 옆에 있던 사형이 짜증을 냈다. 야, 삼해. 이딴 놈이랑 왜 나를 섞어? 좋게 말할 때 내 눈치 그래? 매일 좀 버려야겠군. 사형이 내 영석을 뺏으려 했다. 난 피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손이 영석에 닿으려는 찰나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목 터져라 외쳤다. 사람 살려. 친전 제자가 기명 제자를 강탈한다. 살려주세요. 사람 죽네. 사자후를 섞어 지른 비명은 태일문의 절반까지 울려 퍼졌다.
사방에서 수많은 빛이 날아왔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들이다. 사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기혈한 놈이. 난 바닥에서 일어났다. 옷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눈을 치켜뒀다. 어차피 일이 된 거. 다음 달 종문 비무 때 사저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승패는 물론이고 생사결을 맵시다. 사저, 감히 응하시겠습니까? 장내가 술렁이었다. 고작 축기기 김영 제자가 금단기 친전 제자에게 도전하다니 그것도 생사결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백년이 꽃방귀를 뀌었다. 멸시 가득한 눈으로 전 죽고 싶다며 내가 기꺼이 보내주마. 중문 대지 대회의 날 폐일문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 비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는데 겁도 없는 나 임팔천이 백년에게 어떻게 당할지 보려는 것이었다. 무견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었는데 이 비무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백년은 화려한 법의를 입고 무견이 준 상품 연기 추수검을 든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제,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늦지 않아. 내게 무릎 꿇고 절 3번 한 뒤 전 재산을 내놓는다며 목숨만은 살려주마. 난 그를 무시한 채 시스템과 잡담이나 나누었다. 야, 어떤 자세로 이겨야 멋있을까?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굴욕을 주시죠. 예를 들면 왼손으로 검을 잡는 거야. 심판이 큰 소리로 외치자. 백년은 시작하자마자 무자비하게 필살기인 낙화검을 날렸다. 오만천, 검기가 빗방울처럼 내게 쏟아졌고 그 기세가 대단하여 연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다. 단 아래에선 환호가 터졌다. 역시 백사저야. 금단기 후기의 위력이 느껴져. 임패천은 이제 죽은 목숨이군. 난 제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어막조차 펼치지 않았는데 검기가 그대로 내리꽂히며 내 몸을 타격하자 챙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하지만 옷자락 하나 찢기지 않았다. 황보정체 체험판이 만료되었습니다. 숙주님, 현질에서 구매하세요. 금강불괴신공. 현재 방어력 원형기 이하는 방어불가. 백년은 경악한 표정으로 말도 안 된다며 소리쳤다. 무슨 보물 갑옷이라도 입은 거냐? 난 귀찮다는 듯 귀를 후비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고작 이거야? 밥은 먹고 다니냐? 힘이 왜 이렇게 약해? 백년은 제대로 화가 났고 두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죽어라. 그녀는 혀를 깨물더니 정혈을 한 입 내뿜어 추수검에 모두 뿌렸다. 추수검이 붉은 빛을 발하며 핏빛으로 변하더니 천지를 멸할 기세로 내 얼굴을 겨냥했다. 그것이 바로 첫 장면의 모습이다. 난 손가락으로 검끝을 잡아챘고 눈을 들어 백년을 보았다. 그녀는 힘을 너무 준 나머지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저, 검이 너무 모른 거 아니야? 손가락에 힘을 살짝 주자. 챙그랑 상품 용기인 추수검이 비명과 함께 두 동강이 나버렸다. 반동이 검자루를 통해 백년의 손에 전달됐고 그녀의 손등이 찢어지더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다. 경기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단상 위에 무견조차 눈을 떴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비무대를 꿰뚫어 보았다. 난 부러진 검을 바닥에 던지고 멍하니 선 사람들을 훑어보며 낮게 외쳤다. 다음은 누구냐? 백년의 추종자 2명이 참지 못하고 건방 떨지 말라며 소리치더니 동시에 비무대로 뛰어올랐다. 우리가 상대해주마. 집법장모가 막으려 하자. 난 손을 저으며 제지했다. 번거롭게 그럴 거 없습니다. 셋이서 한꺼번에 덤비세요. 난 바닥에서 일어나는 백년을 가리켰다. 하나씩 상대하기 시간 아까우니까요. 오만한 녀석들이 날 포효하더니 온갖 법보를 아낌없이 퍼부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였다. 난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다들 이렇게 열정적이시니 나도 좀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지. 난 억제했던 수련의 고삐를 풀었고 대원만의 기운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금단 초기, 중기, 후기를 넘어 금단 대원만에 이르자 무시무시한 기운이 경기장을 휩쓸었다. 비무대에 광풍이 몰아치고 그들이 날린 법보들은 공중에서 통제력을 잃고 우르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내외압감에 짓눌린 그들은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기 시작했고 고개를 들 기력조차 없었다. 난 천천히 백년 앞으로 걸어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까 나더러 무릎 꿇으라고 했나? 백년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를 파르르 떨었다. 너 실력을 숨겼구나? 원형기인 거냐? 몸을 뺏은 괴물인 거야? 난 발을 들어 그녀의 예쁜 얼굴을 짓밟고 힘껏 뭉개버렸다. 내가 내 애비다.
순식간에 비무대에 나타난 무견이 내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더니 방대한 신식으로 내 몸속을 무자비하게 뒤지기 시작했다. 내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울렸다. 경고, 정신 공격 발생, 방화벽 가동, 영혼 파동 시뮬레이션 중. 난 피를 확 토해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머리를 계속 조아리며 외쳤다.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무견이 믿을 리가 없었다. 세상에 그런 영약이 어디 있겠는가? 축기기 수사가 금단기 셋을 가볍게 이길 정도라니. 그의 신식은 내 경맥을 훑으며 차가운 독사처럼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허전을 찾아내려는 속셈이었다. 난 극도로 긴장했다. 마공을 수련한 걸 들키거나 내 정체가 능솔하는 걸 들킨다면 오늘 여기서 죽은 목숨이었다. 시스템이 빠르게 가동되며 경보음이 계속 울렸다. 가짜 단정 생성 중, 낙이 착은 중, 위장 성공. 무견의 신식이 서서히 빠져나갔고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그가 탐사한 결과는 강인한 육체와 맑고 깨끗한 영역뿐이었고 몸을 뺏은 흔적은커녕 사악한 기운도 전혀 없었다. 천생 실력이라니 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거기에 기한까지 만난 건가? 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어릴 때 우연히 동굴에 갔다가 빨간 열매를 먹은 뒤로 힘이 장사가 되었고 수련 속도도 남들보다 빨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몸을 뺏었다는 말은 애초에 억측이었다. 수성계는 워낙 광활하여 기이한 일이 많은 법이다. 무견 같은 대능력자일수록 오히려 기현의 존재를 더 믿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았던 손을 떼고 의심을 거두는 듯 하더니 그 자리에 묘한 광기가 서렸다. 참으로 훌륭한 천생신체로다. 이것으로 꼭두각시를 만든다면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난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늙은 여우도 꿍꿍이가 있었군. 오늘부터 너를 나의 친전제자로 삼겠다. 무견이 군중 앞에서 선포했다.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말투였다. 이름은 묵모라 하거라. 지랄하네. 묵모 같은 소리 하네. 속으로는 욕을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척 연기하며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년은 제자들에게 실려 경기장을 나갔다. 그녀는 경맥이 다 망가지고 얼굴도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으니 반년은 꼬박 부어 지내야 할 거다. 난 태일문에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 무견은 날 주공으로 데려가 엄청난 영약과 공법을 내주었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한 대우였다. 하지만 난 꼭 알아챘다. 그 영약에는 독이 섞여 있었고 오래 먹으면 정신을 조종당하게 된다. 공법 또한 사악한 술수였는데 결국엔 남의 먹잇감이 되어 공력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었다. 이 영감이 널 살찌워서 몸을 뺏거나 분신으로 만들 생각인가 봐요. 시스템이 빠르게 분석했다. 전개가 왜 이렇게 이상해? 닥쳐. 그 영감은 남자잖아. 그럼 더 역겹네요. 그 단약들을 전부 모아서 뒷산 들개에게 먹였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들개는 멍청해졌고 침만 질질 흘리더군. 단약의 독성이 그토록 강했어. 등골이 오싹하더군. 그가 먼저 배신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폐일문을 더 미친 듯이 망가뜨렸지. 진법에 내게 영역폭탄을 심고 영하권에 시스템 제초제를 뿌렸어. 영초들은 모조리 말라 죽었지. 장서각에서는 특수풀로 책장을 다 붙여버렸어. 누구도 읽을 수 없게 말이야.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진짜 승부수는 모의안의 폐관실 아래에 10톤급 영역폭탄을 묻은 거지. 시스템 상전의 금지 품목이야. 한 번 터지면 태임은 주봉이 통째로 날아갈걸. 반년이 눈 깜짝할 새진 없어. 바이레안의 부상이 다 나았더군. 나를 보는 눈빛에 격렬은 없었어. 도끼와 운망만 가득했지. 뭔가 눈치챌 모양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 모의안의 밀실 아래에서 마지막 폭탄을 심고 있었지. 갑자기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어. 급히 뒤를 돌아보니 바이레안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 손에는 유영석을 들고 나를 향하고 있었지. 윙샤오 사저. 연기 집어치워. 그 눈빛을 못 잊어. 미친 듯이 비웃으며 기고만장하더군. 이번에 넌 끝이야. 나는 바로 기폭 버튼을 눌렀어. 주공 아래 첫 번째 영역 폭탄이 쾅 하고 터졌지. 거대한 버섯구름이 태율문에 솟구쳤어. 모의안의 밀실이 하늘로 날아갔고 가루가 되어버렸지. 바이리 안에 유영석도 박살났어.
그놈도 바닥에 나뒹굴었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는 손에 먼지를 털어대며 말했어. 내가 링샤오면 어쩔 건데? 오늘 다 같이 죽는 거야. 바이리아는 전혀 예상 못했겠지. 내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줄은. 보통은 정체가 탄로나면 빌거나 목숨을 구걸하던데 아니면 입을 막으려 하거나 하지만 난 그냥 테일문 주봉을 날려버렸지. 경보음이 온 분파에 울려 퍼졌어. 사방에서 빗줄기들이 날아왔지. 제자와 장로들은 사색이 됐어. 적습이다. 적습. 모해안이 폐허에서 튀어나왔어. 머리는 산발이 되고 도포는 시커멓게 타버렸더군. 신성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 누구냐? 누가 내 거처를 망쳤느냐? 바이리안이 바닥에서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 스승님, 저놈입니다. 저놈이 바로 링샤오예요. 청문종에 살아남은 주색이라고요.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모해안이 내 족을 획 쳐다봤어. 살기가 시체처럼 품어져 나왔지. 온몸의 기운이 들끓더군. 링샤오, 내가 살아있었다니 더는 숨길 필요 없겠지. 변장 가면을 찢어버렸어. 원래 얼굴을 드러냈지. 수려한 얼굴에 도끼가 서렸어. 늙은 개자식아, 놀랐냐? 당황스럽지? 모해안은 기가 막혀 웃더군. 웃음소리에 사리가 가득했어. 좋아. 아주 좋아. 살기를 마다하고 제 발로 지옥에 왔구나. 오늘 내 혼을 뽑아 태워버리겠다.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게 말이야. 화신기에 외압감이 폭발했어. 폐일문의 공간이 완전히 봉쇄됐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 하지만 난 눈 하나 깜짝 안 했지. 내 손바닥 안에는 영역폭탄 리모컨이 있었거든.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폐일문에 액렉이 폭발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반경천리가 죽음의 땅이 될걸. 만년의 폐일문도 끝장이야. 모해안의 움직임이 멈췄어. 도박할 배짱은 없었지. 영맥은 문파의 근본이니까. 이게 파괴되면 폐일문은 완전히 멸망하거든. 원하는 게 뭐냐? 그가 이를 갈며 물었어. 한 글자씩 내뱉더군. 별거 없어. 나는 비릿하게 웃었지. 아주 담담하게 말이야. 날 보내주고 내 수양을 배해라. 그럼 리모컨을 주지. 모해안의 얼굴이 굳어버렸어. 눈에 살기가 가득했지. 쿵 깨라. 장모들이 몰려와 소리쳤어. 다급하게 말렸지. 장모님, 믿지 마십시오. 죽여버립시다. 감히 목 터드립니다. 내 눈빛이 차가워졌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지. 그럼 시험해볼까? 나는 두 번째 버튼을 눌렀어. 폐일문 장서각이 폭발했지. 종이와 나무 조각이 흩날렸어. 수백 년의 비극들이 제가 됐지. 장모들이 몸을 떨며 괴로워했어. 비명을 지르더군. 내 휴대폰들이 저런 천하의 몹스러움. 모해안이 심호흡을 하더니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어. 널 보내주마. 하지만 수양을 패하는 건 안 된다. 한 번만 더 터뜨린다면 문파에 기반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널 죽일 것이다. 이게 그의 한게임을 알았지. 더 밀어붙이면 같이 죽을 뿐이야. 좋아. 고개를 끄덕였어. 비주 한 척을 준비해라. 여기서 나갈 거니까. 모해안이 손을 흔들자 제자가 최고급 비주를 가져왔어. 내 앞에 멈춰 섰지. 나는 바로 비주에 올라탔어. 리모컨은 여전히 손에 쥐고서 다들 뒤로 물러나. 누구든 접근하면 즉시 영맥을 터뜨리겠다. 비주가 천천히 떠올랐어. 아래쪽 사람들을 내려다봤지. 바이리아는 여전히 소리쳤어. 스승님, 보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화가 될 거예요. 나는 비웃음을 날리며 바이리아는 쏘아보더니 세 번째 버튼을 눌렀어. 그놈 처소 및 정화조에 설치했지. 살상력은 낮지만 굴력감은 최고거든. 물론 우물들이 솟구치더니 사방으로 흩날렸어. 바이리아는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뒤집었었지. 악취가 진동하더군. 비명이 폭발음보다 더 컸어. 비주는 빛이 되어 순식간에 사라졌어. 탈출에 성공한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지.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모해안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문파의 힘을 다해 날 쫓겠지. 한참을 가고 있는데 투명한 결계에 부딪혔어. 비주가 크게 흔들리며 거의 부서질 뻔했지. 모해안의 형체가 비주 앞에 나타났어. 표정은 싸늘했고 눈빛은 무심했지. 정말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 내가 아까 던져둔 거였지. 신호를 모두 차단해 두었지. 그가 비주를 향해 손을 뻗자 비주가 순식간에 박살났어. 난연처럼 허공에서 추락했지. 아래의 심연으로 말이야. 그곳은 만마연, 수상계 최고의 금지구역이지. 살아 돌아온 자가 없었어. 링샤오, 마음껏 즐기거라.
모야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조롱과 살기가 가득했지. 충격으로 두 다리가 부러졌어. 온몸의 뼈가 으스러졌지. 피가 낭자했어. 남마연엔 마귀가 가득했고 너무 짙어 앞이 안 보였어. 한 치 앞도 안 보였지. 어둠 속에서 붉은 눈들이 번득였어. 나를 뚫어지게 보더군. 남마연의 마물들이 없지. 피냄새를 맡은 거야. 날 사냥감으로 정한 거지. 숙주가 죽었네. 시스템이 한숨을 내쉰다.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다. 여긴 나조차 연락이 안 돼. 외부 신호도 상정도 안 열려. 나는 피 섞인 침을 뱉고 입가에 핏자국을 닦았다. 이를 갈며 말했다. 죽긴 왜 죽어. 죽지만 않았다면 기회는 아직 있어. 머리색 달린 마랑 한 마리가 먼저 나에게 달려들었다. 커다란 입을 벌리니 날카로운 송곳니에 악취가 풍겼다. 손엔 검도 없고 아무 박보도 없지만 내겐 오직 이빨이 있다. 온 힘을 다해 맞섰다. 마랑의 목덜미를 세게 물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 꿀꺽꿀꺽 마랑의 피를 미친 듯 들이켰다. 삼천마공이 멋대로 돌아가더니 마귀가 목을 타고 몸에 퍼졌다. 마치 불길에 타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강력한 힘이 몸에서 솟구쳤다. 이 만마연 안에서는 영역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직 마기만이 유일한 힘이다. 나는 삼도마랑을 잡아먹었다. 그 후 둘, 셋, 네 마리까지 그렇게 만마연에서 살아남았다. 이곳은 낮도 밤도 없고 시간의 계량조차 없다. 끝없는 사력과 포식뿐이다. 만마연 1층의 마물을 전멸시키고 그 다음 2층으로 내려갔다. 심형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물들은 더욱 강해졌지만 더 많은 마물을 삼킬수록 내경지는 높아졌고 육체는 더욱 강인해졌다. 얼마나 흘렀을까? 머리카락은 백살처럼 변했고 피부는 핏기를 잃어 창백하게 변해버렸다.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시스템은 내가 미칠까봐 자주 말을 걸어주었다. 숙주님, 지금 모습은 전설 속의 악당 보스 같아요. 난 원래 그랬어. 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멈추지 않고 마물들을 베어 넘겼다. 50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남마연 9층까지 모두 정복했다. 남마연의 가장 깊은 곳, 바닥엔 웬포인이 앉아 있었다. 수염과 머리는 하얗고 마귀를 내면으로 숨긴 채 평범해 보였지만 천하를 굽어보는 기세가 있었다. 그는 전대 마존이었다. 그가 나를 슬쩍 보더니 눈에 찬사를 띄웠다. 좋은 제목이구나. 내 비수를 배울 테냐?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네, 나를 죽이면 가르쳐주마. 그와 사흘 밤낮이 싸웠고 결국 검으로 그의 심장을 뚫었다. 나는 그의 마획을 계승했고 경지는 단숨에 돌파하여 화신기에 도달했다. 하지만 만마연을 떠나지 않았다. 무견이 노련한 화신기라는 걸 안다. 내 경지가 화신이라 해도 그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었다. 더 신중해야 한다.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나가서 복수하리라. 나는 최하층에서 500년을 더 버텼다. 이 500년 동안 수행을 매진하며 나에게 힘을 융합했고 3천마공을 대성시켰다. 남마연의 모든 마귀와 마물을 삼켰다. 시스템은 지겨워 죽으려 하며 계속 나를 재촉했다. 언니, 1000년이나 지났어요. 벌써 대승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 나가야죠. 밖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을걸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핏빛 안검에서 금빛이 번쩍였고 전신의 마귀를 모두 거두니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었다. 남마연의 마귀를 모두 흡수하니 과거의 수성계 금지가 이제 평범한 구덩이가 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니 전신의 기운이 요동치고 대승기의 외압감이 만마연을 덮었다. 때가 되었다. 머리의 한 줄기 빛을 보며 누대의 살기를 가득 담았다. 무견, 백녀, 내가 돌아왔다. 폐일문은 잔치 분위기였다. 붉은 비단이 휘날리며 경사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오늘은 신임 장문 백령과 태상장모 무견의 혼례일이다. 스승과 제자가 도ля가 된다니 수성계 전체에 소문이 퍼져 수많은 하객이 축하하러 왔다. 두 사람이 절을 올리려 할 때 거대한 검은 관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십장 한복판을 강타했다. 바닥은 산산조각 났고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관 뚜껑이 열리며 까맣게 탄 시신 한 구가 모였다. 그건 1000년 전 내가 터뜨린 무견의 대역이었다. 내 목소리가 십장에 올려 퍼졌다. 뼈에 사무칠 만큼 차갑게 축하 선물을 가져왔다. 둘 다 곱게 죽지는 못할 거다. 하객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 서로 눈치만 살폈다. 감히 누가 생각했을까? 폐일문의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불길한 선물을 보낼 줄이야.
백년은 붉은 홀레복 차림이었다. 천년이 지났지만 영약들 덕분에 여전히 젊어 보였다. 다만 미간 사이에는 오랜 관락자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무견은 천년 전보다 더 젊어 보였고 안색도 무척 좋았다. 남의 영역을 뺏는 사수를 쓴 게 분명했다. 미모와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다. 어떤 요물이냐? 태일문에서 감히 행패를 부리다니. 무견이 탁자를 내리치자 화신기 호기에 외압감이 쏟아졌다. 하객들은 그 기운에 물려 떨었고 숨조차 쉬기 힘들어했다. 나는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머리를 휘날리며 손엔 굳혀진 서훈종을 들고 있었다. 종에서는 은은한 마기가 감돌았다. 무견, 로망이라도 났느냐? 이 몸도 못 알아보는 걸 보니 무견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눈엔 경악이 가득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응서? 그럴 리 없어. 만마연에 떨어진 자가 천년을 살아남을 리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내 모습을 보자마자 백년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너구나. 이천왕년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었다니.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매를 실망시켰나 보네.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마연 특산물도 좀 챙겨왔거든. 손가락을 튕기자 서훈중이 천천히 열렸다. 남마연에서 데려온 수만 마리의 마혼들이 윌물처럼 쏟아져 나와 처절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마혼들은 사람을 물어뜯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잔칫집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늘 태일문엔 산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말투엔 아무런 미련도 없었고 오직 끝없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무견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마더구나. 일개 마수 따위가 감히 태일문에서 방자하게 구르냐. 동도들이여 나와 함께 마물을 처단하자. 하객석이 수십 명의 화신기 고수들 각 문파의 우두머리들이 그 말에 일어나 법보를 거내들었다. 그들의 눈은 정리감으로 불탔고 마물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다. 수십 개의 최상급 법보가 동시에 내게 쏟아졌다. 영광이 하늘을 가리고 외력은 천지를 진동했다. 난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비웃음을 흘렸다. 오합지졸들이군. 난 어떤 술법도 쓰지 않았고 어떤 법보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손을 들어 정면을 향해 가볍게 내리돌렸다. 꿇어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력. 대승기의 영역이 순식간에 펼쳐지며 태음은 전체를 뒤덮었다. 공중에 떠있던 화신기의 고수들은 실 끊긴 연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떤 이는 영역의 외압에 몸이 터졌고 육신과 원형은 도망칠 틈조차 없었다. 무견의 안색이 마침내 변했다. 종이장처럼 창백해지더니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찼다. 대승기라니. 이 수성계는 연기가 희박해 화신기가 정전이 없고 대승기는 고대 전설에나 존재했다. 말도 안 돼. 이 세계의 연기로는 절대 대승기로 돌파할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난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이 산산조각 났다. 내가 먹은 건 연기가 아니라 너 같은 쓰레기들의 목숨이니까. 난 손을 뻗어 무견의 목을 움켜쥐고 어린 닭을 잡듯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 천년 전 그 원한을 오늘 100배로 갚아주마.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자. 우드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무견의 목을 그대로 비틀어 버렸다. 그의 원형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달아나려 했지만 난 입을 벌려 단숨에 들이켰고 그대로 뱃속에 삼켜버렸다. 원형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쓸쓸한 맛이 났지만 마음만은 아주 통쾌했다. 장내가 정막에 휩싸였다. 나훈의 포효마저 잦아든 듯했다. 하객들과 태음문 제자들은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나를 마신보듯 바라봤다. 100년 만에 홀리의 단상 앞에 앉아 몸을 떨며 초점 없는 눈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백년이 갑자기 떨림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졌고 눈은 관기로 가득 찼다. 은서, 내가 이긴 줄 알아? 시스템, 최종 권한 가동, 목표를 말살하라. 눈부신 백광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하늘로 치솟았다. 그것은 천도의 힘, 신성하고 거스를 수 없는 위력이었다. 내 몸이 마디마디 부서지기 시작했고 영혼까지 지워질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녀가 이 세계의 진짜 주인공이었다. 그녀도 시스템을 가졌고 천도의 친달이었던 것이다. 영혼이 타오르는 고통은 남나연에서 마물에게 뜯길 때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렬했다. 백년이 몸을 일으켜
하늘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난 여주인공이야. 하늘이 선택한 아이라고. 너 같은 조연 따위가 대승기가 된들 뭐가 달라? 세계의 법칙 앞에서 넌 그저 버그일 뿐이야. 반드시 제거돼야 하지. 나의 시대다. 내 시스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전례 없이 진지했고 평소의 농글맞음은 사라졌다. 어라? 이것 봐라. 저쪽 시스템 제법인데? 무려 차원 법칙의 힘을 끌어오다니. 난이를 악물고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참으며 영혼으로 소리쳤다. 헛소리 말고 싸울 수 있어? 못 이기면 같이 죽는 거야. 시스템이 잠시 침묵하더니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숙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었어? 우린 지지 않아. 우리 동네 전공이 뭔지 알아? 바로 운명을 바꾸는 역청대명이지. 저급 차원 천도의 압박 감지. 숙주, 치명적 위기조. 메인 서버 연결 요청. 승인 완료. 패치 다운로드 시작. 레어 운명은 내가 정한다. 최종 형태의 개박. 제천만 개. 천상천하 야독존. 강력한 힘이 몸 안에서 터져나왔다. 마기도 아니고 연기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법칙의 힘이었다. 무너지던 몸이 눈에 띄는 속도로 복구됐고 영혼의 고통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난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곳엔 거대한 눈 하나가 뜨이고 있었고 신성한 위엄을 내뿜었다. 그것이 이 세계의 천도의 눈이었다. 다 필요 없어. 난 황금 허범검을 뽑아 들었다. 모든 법칙의 힘을 건에 쏟아부었고 황금빛 검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난 천도의 문을 향해 건을 휘둘렀다. 이 일격으로 인과를 끊고 윤회를 끊으며 이 세계의 모든 법칙을 베어버렸다. 하늘의 천도의 노는 두 동강이 났고 귀를 찢는 굉음을 내지르며 천지 사이로 흩어졌다. 백년의 백광이 순식간에 꺼졌고 그녀의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다. 경고, 고차원 타격 발생, 시스템 코어 붕괴, 완전 가동 중단, 백년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으깨진 수박처럼 붉고 하얀 자네들이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왜 그녀의 천도 아빠가 처참히 패배했는지. 세계의 정적이 찾아왔고 태울문의 건물들은 폐허가 됐다. 무견도 죽고 백년도 죽었다. 축하하러 온 하객들도 죽거나 다쳤다. 난 폐허 위에 서서 법칙의 힘을 서서히 거두었다. 마음속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축하합니다. 메인 퀘스트 완료. 본차원 재배 성공. 보상은 무제한입니다. 상점 연구 개박. 상계로 승천하시겠습니까? 난 파괴된 세계를 한번 돌아봤다. 청운중에서의 10년, 남나연에서의 1000년.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다. 미련 따위는 전혀 없었다. 승천하자 난 잠시 멈춰다가 물었다. 상대에 가면 더 강한 상대가 있나? 당연하죠. 시스템이 다시 평소처럼 능글맞게 대답했다. 상계엔 선제도 있고 신앙에다 괴물 같은 고수들이 널렸죠. 무견이나 백년보다 수만 배는 강해요. 난 웃으며 다시 투지를 불태웠다. 헌원검을 거두며 말했다. 그거 좋네. 아직 손맛이 부족했거든. 황금 1000개가 구만리 상공에서 내려와 하늘과 땅을 이었다. 난 1000개의 발을 들이며 하늘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갔다. 내 뒤로 이 세계 수사들은 내 행적을 전하며 어느 마두에 관한 전설을 남겼다. 누군가는 나를 사악한 마두라 불렀다. 태울문을 몰살한 자독한 자라고 누군가는 나를 정파라 불렀다. 악을 응징하고 피 맺힌 원한을 갚은 자라고. 하지만 그 전설 속에서 내가 선인지 악인지는 알게 뭐야? 통쾌하면 그만이지. 황금 사다리 끝 칼바람이 몰아치고 허공이 찢긴다. 상계에 발을 들인 순간 대승기 수위가 원형경로로 눌렸다. 헌원검이 울부짖으며 무형의 힘에 묶인 듯 진동한다. 시스템의 비명이 뇌리에 울렸다. 세상에, 상대 법칙이 수위를 묶었어. 시작부터 지옥 난이도잖아. 나는 황량한 고비 사막에 서 있었다. 헌사가 하늘을 뒤덮고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다. 공기 중 연기는 액체처럼 진하며 강압적인 억제력을 품고 있어. 체내 영역을 끊임없이 노동치게 했다. 상대 천지 법칙 감지. 숙주님, 현재 수위가 원형경로로 억제됨. 초기 시스템 기능 동기화 제한. 상점은 기초 품목만 개박. 포인트의 교환 배율 100배 상승. 시스템의 목소리가 이미 빠졌다. 형님, 살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없어요. 보물 레이더조차 렉이 심하네요. 나는 몸을 가볍게 풀었다. 뼈마디가 우드득 소리를 냈다. 비록 수위는 불렸지만 육체는 만마연에서 1000년간 단련되어 이미 이 법칙의 구속을 초월했다. 황고성체의 봉헌적인 힘이 여전히 혈맥 속에 잠들어 있다. 하계에서 가져온 마핵을 엉켜쥐자
짙은 마력이 체내로 흘러들어 겨우 천지 압박에 대항할 수 있었다. 수위는 간신히 원형형 중기를 유지했다. 우선 몸을 곳부터 찾자. 중얼거리며 사막 끝을 바라보자. 그곳에서 희미한 영광이 번쩍였다. 종문이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가는 도중에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비명과 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 소리를 따라가 보니 검은 갑옷을 입은 수사들이 흰 옷을 입은 여인을 공격하고 있었다. 여인은 장검을 들고 검밥이 영동했으나 이미 힘이 다한 상태였다. 어깨에는 화살을 맞았고 피가 흰 옷을 붉게 물들여 처참한 모습이었다. 검은 갑옷 수사들의 허리에는 검은 영국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청운종의 표식이었다. 다만 하계보다 더 사악해 보여 마치 마귀에 몰든 것 같았다. 절지에 몰린 여인은 내가 다가오자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도우님, 살려주세요. 전 유지종 제자예요. 구해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검은 갑옷 수사들의 우두머리는 내가 혼자인 것을 보고 수위가 원형경 중기에 불과하자 즉시 비웃음을 지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떠돌이냐? 감히 우리 흑운종 일에 참견해? 꺼져. 흑운종이라니? 청운종이 상대에서 이름을 바꿔 흑운종이 된 것인가? 나는 눈썹을 까덕이며 능서했다. 어딜 가나 이런 쓰레기들을 만나는군. 흑운종이라니. 천천히 다가갔다. 손끝에 나귀를 응집하며 하계 청운종의 잔당들이 상대에서도 위세를 떨치는군. 그 말을 들은 우두머리는 안색이 급변했다. 청운종을 어찌 아느냐? 넌 누구냐? 내 목숨을 거둘 사람이다. 날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신형이 번쩍였고 육체의 힘이 폭발했다. 잔상만 담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원형경 후기인 우두머리가 반응도 하기 전 나는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에 처박아버렸다. 쿼드득 두개골이 부서지고 선혈이 바닥에 튀었다. 나머지 수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 사나여 뒤돌아 도망치려 했다. 나는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서훈종이 저장고에서 날아나와 손바닥만 한 크기로 변해 강한 흡입력을 내뿜으며 그들을 모두 안으로 빨아들였다. 비명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청년은 내 잔인한 솜씨를 보고 눈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우님, 청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함자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무덤덤하게 답했다. 링샤오다. 청여는 그 말을 듣자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링샤오, 설마 하계에서 태엘문을 도륙하고 천도의 문을 벤 그 나왕님인가요? 내 명성이 상계까지 퍼졌을 줄이야. 나는 눈썹을 올렸다. 그렇다. 청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선배님의 위명은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상계에 갓 도착하셨다면 이국 생리가 맞설 것입니다. 여지종은 상계의 일요 종문으로 최종 상급은 아니지만 바람방위는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종문으로 가시지요. 막 대답하려던 찰나 시스템이 갑자기 경보를 올렸다. 강렬한 기운의 파동 감지. 이 여자에게 여주인공 기운이 남아있음. 익숙한 시스템 신호도 감지됨. 또 시스템 소유자라니.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평범한 시스템이 아니야. 100년의 것과 같은 천도 계열 시스템이야. 다만 등급이 더 높고 업그레이드 버전 같아. 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공손해 보이지만 그 안엔 미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내 사적을 듣고 내 힘을 빌려 목적을 이루려는 거겠지. 유지종을 통해 상계 형사나 알아보자. 이 상계의 천도 계열 시스템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도 보고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세를 좀 지지. 청년은 깊은 대색을 하며 나를 유지종으로 안내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상계의 구도를 설명했다. 상계는 동서남북 4개 구역으로 나누며 최정상 종무는 4곳이다. 동역의 능소궁, 서역의 분천국, 남역의 만풀종, 북역의 유명종. 내 종문이 자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수많은 부속 종문을 거느린다. 여지종은 남역 만풀종의 부속 중 하나고 흑운종은 북역 유명전의 앞장이었다. 최근 남역에서 약탈을 일삼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여지종도 오랫동안 핍박받아왔다. 여지종 산문에 도착하니 산문이 웅장하고 성기가 감돌고 있었다. 하계의 청운종이다 태일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화려했다. 하지만 다는 예리하게 감지했다. 산문 아래 수많은 증거이 깔려있고 은연중에 나를 향해 경계하는 듯한 기운을. 청년은 내 시선을 느낀 듯 어색하게 웃었다. 오해 마세요. 최근 흑운종의 기세가 워낙 거세요.
방비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캐묻지 않았다. 상관없다. 요지종에 들어서자 청년은 나를 조용한 별채에 머물게 하고 대량의 단약과 영석을 가져다 주며 지극히 공손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발견했다. 이 단약과 영석 속에 미세한 천도의 힘이 섞여 있다는 것을. 독성은 없지만 내 위치를 몰래 추적할 수 있었다. 이 계집애 선배님을 이용하려 하면서 감시까지 하려 들다니 욕심이 과하군. 시스템이 비웃었다. 서두를 것 없다. 서훈종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패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상계의 최정상 중문들이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지켜보자. 밤이 되어 수련하고 있을 때 별채 밖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고 핏빛 눈동자에 냉기가 서렸다. 왔으면 숨지 말고 들어오지 그래? 문이 열리고 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바로 창녀였다. 그녀는 차 쟁반을 들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배님, 밤이 깊었습니다. 청유가 영차를 좀 다려왔는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찻잔을 바라보니 찬물에 지친 천도의 힘이 감돌아 마귀를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마귀를 정화하고 싶은 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이내 담담히 답했다. 선배님은 천재시나 나도의 잘못 드시는 바람에 세상에 마왕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청년은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본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청신도차는 마귀를 화해시키고 선배님이 정도를 걷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상계에서 큰 뜻을 펼치며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녀는 아주 진실하게 말하며 눈에 진심을 가득 담았다.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찻잔이 순식간에 박살났고 찬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영광이 되어 흩어졌다. 정이라니 말하니 나는 비웃었다. 내 눈에 오직 강함과 약한 뿐이다. 얕은 수작은 그만 집어치워 흑은 종을 멸해주고 유명전에 대항하는 것도 도와주지. 저거는 내 시스템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상계의 천도에 대체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는지 말해라. 칭의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눈 속의 당혹감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선배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한 걸음씩 다가갔다. 몸 주위에 마귀가 천천히 퍼졌다. 원형기 중기의 외압감이 사방을 짓눌렀다. 말할래? 아니면 죽을래? 칭녀는 외압감에 두 무릎을 꿇었다. 온몸을 벌벌 떨며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시스템 음성이 울렸다. 숙주의 치명적 위기 감지, 응급 방안 가동, 천도의 힘을 빌려옵니다. 일시적으로 화신기까지 수련도를 올립니다. 칭녀의 몸에서 백광이 폭발했다. 그의 공력이 급격히 치솟았다. 금단기에서 화신기까지 단번에 돌파했다. 전신에 신성한 천도의 힘이 감돌았다. 손을 들어 벽에 능소장을 날렸다. 너무 심하잖아. 콱! 굉음이 의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벼런이 평지로 변해버렸다. 돌덩이들이 하늘로 흩날렸다. 나는 세 걸음 뒤로 밀려났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칭녀는 뒤로 날아가 버렸다. 선문의 석주에 부딪히며 피를 토했다. 천도의 힘으로 올린 공력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다시 금단기로 떨어졌다. 몸속의 시스템이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다. 경고, 숙주의 천도 힘 과다 사용, 경맥 손상, 시스템 에너지 고갈, 휴면 상태 진일. 칭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평소의 온화함과 계산은 사라졌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커던 검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이제 말해봐라. 칭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모든 것을. 상계의 천도는 자연적인 게 아니었다. 상구 선제가 만든 바둑판일 뿐이었다. 이 상계와 하계까지 포함해 모두 선제의 바둑판이다. 세상의 모든 수도자들은 시스템을 가진 주인공들조차 바둑판 위의 말일 뿐이다. 천도 시스템은 선제의 바둑수다. 칭호 같은 이들은 천도에 선택된 자들. 백자는 판 위의 흑자를 제거한다. 즉, 운명을 거스르는 마도 수도자들. 그리고 나는 가장 눈에 띄는 흑자이자 바둑수를 벗어난 변수다. 대중문의 종주들은 사실 선제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진실의 일부를 알지만 선제를 위해 일하기로 했다. 선제의 약속 때문이었다. 대국이 끝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승천시켜주겠다는 것. 흑은종은 유명전의 하수인으로서 변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칭여의 임무는 내 힘을 빌려 흑은종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후 기회를 봐서 나를 굴복시키고 실패하며 만풀종과 연합해 나를 죽이려 했다.
천도에 공을 세우고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 상구 선재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차갑게 물었다. 능소고운 깊은 곳, 선재전에 있다. 이미 육실은 사라졌고 잔혼만이 남아 전체 판을 조종하고 있다. 칭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대 종문의 종주들은 매년 능소궁으로 가서 공력과 기운을 제물로 바친다. 바둑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젠장, 결국 우린 다 남의 바둑판 장기말이었군. 이 선재라는 몸 진짜 너무하네. 시스템이 숙주에게 해치우라고 욕한다. 난 조종당하는 게 제일 싫어. 검을 거두자 살기가 넘쳤다. 잘못 녹인 시스템부터 청운종의 배신, 상대의 규칙 억압까지 이 모든 게 누군가 짱판이었다니 내가 그 판을 엎어버리겠다. 요지종의 진법으로 만풀종에 갈 수 있나? 내가 묻자 칭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되어 호산에 공단 진법이 있다. 만풀종 산문으로 바로 통한다. 하지만 종주의 인장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인장을 가지러 가자. 나는 칭효를 끌고 요지종 종주의 처소로 날아갔다. 길목의 제자들과 장로들은 내 몸의 마귀를 보고 칭효를 붙잡은 모습에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다. 아무도 막지 못했다. 요지종 종주는 화신기 수도자였다. 소동을 듣고 이미 처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붙잡힌 칭효를 보고 안색이 어두워졌다. 대담한 마수동이 감히 요지종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날이 끝나기도 전에 덮보를 꺼내 들었다. 물막이 나를 향해 덮쳐왔다. 그 안에는 천도의 힘이 가득했다. 모든 마귀를 정화하는 힘이었다. 나는 비웃으며 육체의 힘을 폭발시켰다. 주먹을 휘두르자 주먹바람이 물막을 찢었다. 그대로 종주의 얼굴을 압박했다. 종주는 일격에 법보가 깨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손을 가볍게 휘둘러 서훈종을 날렸다. 그를 종 안으로 빨아들였다. 잠시 호종이 진동하더니 종주의 원형을 으스러뜨렸다. 신호는 양분이 되어 서훈종에 흡수되었다. 종주의 인장을 챙기고 칭효를 데리고 후산으로 향했다. 칭효는 반항도 못한 채 순순히 진법을 열었다. 백광이 번쩍이더니 우리 둘의 모습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만풀종 산문 앞이었다. 과양 담역 최고의 문파다웠다. 산문은 온통 옥으로 덮여 있었고 황금 불상 18구가 서 있었다. 불광이 사방을 비추며 모든 사악함을 억눌렀다. 내 몸의 마귀도 불광에 눌려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육체는 아무렇지 않았다. 강력한 불광의 억압병지 속전속결을 권장합니다.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나는 칭효를 한쪽에 내던졌다. 여기서 도망치며 이 만풀종을 박살내버리겠다. 칭효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는 검을 들고 나섰다. 검은 검에 금빛이 폭발하며 하늘을 덮은 불광을 갈랐다. 만풀종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떤 마수이기에 감히 만풀종을 침범하느냐? 나 한경 수도자들이 앞을 막아섰다. 선장을 휘두르며 불경을 읊조렸다. 불경이 황금 문자가 되어 덮쳐왔다. 그 문자들은 천도의 힘이 담겨 신혼을 좀먹으려 했다. 평범한 마수였다며 이미 영혼까지 소멸했으리라. 하지만 나는 만마연에서 천년을 견뎠다. 내 영혼은 이미 바위처럼 단단하다. 삼천마공을 가동해 단숨에 빨아들였다. 황금 문자들은 내 배속으로 사라졌다. 좋은 양분이 되었을 뿐이다. 가소롭구나. 나는 순식간에 나 한경 수도자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헌원검이 지나가는 곳마다 금빛이 튀었고 선장은 부러졌으며 수도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순식간에 나 한경 수도자들은 모두 몰살당했다. 만풀종의 종주가 소동을 듣고 직접 달려왔다. 그는 대승기 수도자로 온몸에서 불광이 뿜어져 나왔고 자금 선장을 손에 든 채 강렬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내 놈이 하계에서 온 능소냐? 감히 천도의 문을 배다니 천령을 거스르는 자로구나. 오늘 이 도승이 하드를 대신해 너를 처단하겠다. 하드를 대신한다고? 난 비웃으며 말했다. 내 놈의 하드는 그저 죽은 선대의 황제일 뿐이며 넌 그의 개일 뿐이라고. 무례하도다. 증주가 후통쳤다. 자금 선장이 허공을 가르며 엄청난 힘으로 내게 쏟아졌다. 선장이 지나는 곳마다 허공이 산산조각 났고 불광이 거대한 금불의 손바닥이 되어 나를 내리쳤다. 난 물러서지 않고 맞섰고 헌원검의 법칙의 힘을 쏟아부었다. 금빛 검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금불의 손바닥과 정면 충돌했다. 콰짓! 금불의 손바닥이 부서졌고 자금 선장은 멀리 튕겨나갔다. 종주는 피를 토하며 수차례 뒷걸음질 쳤고 눈에는 경악만이 가득했다.
내가 어떻게 법칙의 힘을 쓰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상계의 법칙은 모두 선대 황제의 손에 있거늘 선대 황제라니 난 다가갔다. 몸을 감싼 법칙의 힘이 퍼져나갔다.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천명을 바꾸는 게 무엇인지. 난 남마연의 본원 마귀를 끌어와 나의 법칙의 힘과 섞었다. 나귀와 분빛이 뒤엉키더니 흑백의 건광으로 변했고 종주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이 거른 불광을 베어내고 천도의 속박을 끊었으며 선대 황제가 남긴 길을 끊었다. 종주는 피할 길이 없었고 건관의 육실이 정통으로 박살났다. 영혼조차 순식간에 흩어지며 도망치려 했으나 내가 단숨에 들이마셔 삼켜버렸다. 중주의 죽음을 본 만불종 제자들은 겁에 질려 혼피백산했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난 만불종 광장 중앙에 서서 커던 검을 땅에 꽂았다. 흑백의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시선은 사방을 훑었다. 응서궁 그리고 선대 황제의 전우나 내가 왔다. 청유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엔 경외심이 가득했고 더 이상 딴 마음은 없었다. 선배님, 사대 종문 중 응서궁의 실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 공주는 선대 황제의 제자이며 제자들의 공력도 반선지경입니다. 응서궁의 호종대지는 강력해서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깬다고? 난 눈을 치켜두며 검을 뽑았다. 검광이 하늘을 가리켰다. 그럼 내가 이 진을 깨고 잔혼을 베어 넘기며 이 판을 엎어버리겠다. 숙주님 대박이네요. 형님, 본 서버와 연결됐습니다. 상대 버전 치트 권한을 땄어요. 상점에 고급 품목들이 열렸고 포인트 교환, 배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에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본 서버에서 보낸 선물도 있어요. 혼본체 본원을 융합하면 육신과 공력 모두 법칙을 초월해 반선쯤은 압살할 수 있습니다. 혼돈의 힘이 체내로 흘러들어와 황구성체와 하나가 되었다. 내 공력은 억제로 뚫고 솟구쳤고 배승기로 회복되었으며 반선지경을 돌파할 기세였다. 흑백의 기운이 혼돈의 기운이 되어 하늘을 온통 가렸다. 난 동역 쪽을 바라보았다. 응석궁의 영광이 하늘을 찌르며 나를 도발하는 듯했다. 개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몸을 날려 혼돈의 빛이 되어 응서궁을 향해 날아갔다. 뒤에 남겨진 만불종의 폐허는 빛과 어둠 속에서 사라졌고 청효는 폐허 위에 서서 내가 떠난 곳을 바라보며 눈빛을 굵게 다졌다. 그녀는 체내의 시스템을 부수고 날도 자신의 길을 정할 수 있다며 읊조렸다. 상계에 하늘이 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난 응소는 이 천하의 유일한 대국자가 되리라.